논설이라든지 논평이라든지 뭐 에세이든지 이런 걸 쓸 때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양비론입니다. 양쪽이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양쪽이 다 잘못했다고 하면은 글을 쓰는 사람은 그 양쪽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되니까 아주 근사하게 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잘잘못을 아주 공평하게 양쪽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글쓰기도 쉽고,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지적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추앙을 받고 아주 근사합니다. 모든 글 쓰는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게 바로 양비론으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또 쓰고 나서 평이 좋다고요. 그런데 양비론은 결론이 없습니다. 양비론은 양쪽이 다 잘못했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안이, 실천 가능한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양비론의 극단적인 형태는 이거죠. 김일성도 독재고 박정희도 독재니까 양쪽이 다 나쁘다는 겁니다. 박정희를 독재라는 프레임에 가두는데 이것도 무리죠. 그러니까 독재라는 공통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박정희도 김일성도 다 나쁘다. 그런데 다 나쁩니까? 박정희는 한때 뭐 독재적 정치를 한 적은 있지만은 18년 동안 그 극심한 시위대를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는 수백만의 동족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가두어서 죽이고 굶겨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독재란 말 하나를 가지고 양비론으로 들어가면은 박정희와 김일성은 같아, 같이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양비론의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황대진 논설위원이 쓴 칼럼, 여야 최저위원회의는 비교가 잘못된 양비론입니다. 모든 양비론의 함정은 비교를 잘못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경력과 살인 경력을 같은 값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양쪽이 다 나쁘다, 이렇게 되면은 음주운전 경력자가 억울해집니다. 황 의원은 여야 최저위원회의라는 칼럼을 통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과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다 잘못했다, 이런 양비론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결론은 양비론의 숙명인 허망한 대안으로 나옵니다.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준열하게 양쪽을 꾸짖고 나서는 마지막 대안이 이렇습니다. 내년 총선은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의 수준을 끌어올린 쪽이 이길 것이다. 그러려면 크든 작든 최고 지도자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대안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실천 가능합니까? 우선 국민 눈높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5천만 국민의 눈높이가 제각각입니다. 5천만 국민의 키높이가 제각각인 것과 똑같습니다. 눈높이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약 30%는 분별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의 수준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가 제각각인데 어디에 맞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은 아무 실천력이 없다. 그러면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앞에 쓴 글은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선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당 지도부의 저질화를 질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게 양비론의
빠지기 쉬운 이유가 양비론은 양쪽을 다 아주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준엄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글 쓰는 사람은 준엄하게 비판하면 자신이 아주 성직자나 되는 것처럼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은 양비론을 좋아한다 이거죠. 황 의원도 양당 지도부의 저질화를 질타하는데 우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말장난 경연대회 같다면서 사례를 나열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부동산 논란이 불거졌던 김기현 당대표를 아직도 땅대표라고 부르고 한일회담은 외교가 아니라 외교라고 외인할 때 그 외자를 씁니다. 외교라고 한다는 것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성재 부총리를 향해 이름은 추경호인데 왜 추경을 하지 않느냐고 연일 다그친다고 한 뒤에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구에서 최고위를 연 날 한 언론사가 이재명 대구 찾아라고 자막을 낸 걸 봤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대표가 대구에 온 것을 좋아했으면 그렇게 멋지게 글을 냈을까라고 했다는 예를 또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대장동 돈봉투 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국민의힘은요 라는 식으로 동문서답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거짓말과 막말을 소개합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우길기를 단 자위대 함정을 우리 영토에 들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매국 행위라고 했지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우길기 함정이 우리나라에 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친일 편향이라며 일본이 미국을 칠 테니 동참하라고 정미 향도를 요구한다면 한국이 수용할 수 있나라고 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내세운 정명가도에 빗댄 말 같은데 이쯤 되면 아무 말 대잔치다 등등 이렇게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거짓말, 막말 등을 한참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 의원은 이 양비론의 형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이라고 지적한 황 의원은 1위로 뽑힌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정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으로 징계를 받고 기능을 상실한 점, 태영호 최고위원이 제주 4.3 발언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파문으로 물러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거짓말도 아니고 막말도 아닌데 이를 최고위원들의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막말과 거짓말과 동급으로 놓는 비교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는 의견 표명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민주당 입장이라면은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황대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태영호 의원이 4.3 사건은 김일성이 지도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좌파 세력이 이를 비판한다고 해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를 문제 발언으로 취급해가지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망언과 균형을 맞추려는 논법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황대진 위원은 이어서 여당에는 아스팔트 우파, 야당엔 개딸이 있다. 이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지도부를 뽑고 지도부는 그들을 지도하는 대신 추종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스팔트 우파는 억울합니다. 자, 아스팔트 우파와 개딸이 같이 동급으로 놓여야 되겠습니까? 아스팔트 우파는 노무현 정부 시절 애국 세력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시위 등을 하면서 붙은 별명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이병환 씨는 정권이 우파로 교체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세력은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 씨로 대표되는
아스팔트 우파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서 행동하는 애국자들임을 보여준 것은, 그리하여 아스팔트 우파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인데,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들을 개딸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우파가 개딸처럼 반역과 부패를 감싼 적이 있습니까? 개딸은 입맛에 맞는 지도부를 뽑았지만 아스팔트 우파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으니 황 의원이 너무나 잔인한 비유를 한다고 아마 억울해 할 것입니다. 양비론의 공통점은 책임 소재를 흐림으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황 의원의 칼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상황을 타개하려면은 강성 지지층이 상식을 되찾거나 지도부 스스로 자리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데, 현재로서는 기대 난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대안을 내놓고, 그런데 그건 기대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황 의원은 남은 방법은 지지층이 모두 쳐다보는 사람, 최고위원보다 센 사람이 나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또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넘깁니다. 이게 양비론 대안의 맹점입니다. 그런데 황 위원이 내어놓는 이 제안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당무 불개입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걸 국민도 안다. 과거 모든 대통령이 그랬다. 그래도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이 제안은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당무나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법으로 딱 묶여져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대통령과 여당 이 대표가 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총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에 개입하면은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총선에 저금하여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것도 선거 개입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라는 충고입니다. 그래 놓고 그래도 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법을 무시하는 게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양비론 칼럼은 양쪽을 다 비판할 때는 신나게 나가다가 나중에 대안을 낼 때 오면은 이렇게 논리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일종의 허무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은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쪽이 이길 것이다. 그러려면은 크든 작든 최고 지도자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게 무슨 대안입니까? 하나만한 이야기지. 국민 눈높이가 제각각이고 30% 정도의 국민은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데, 정당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국민 눈높이에 맞춥니까? 국민 눈높이를 조선일보가 한번 계산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국민 눈높이가 몇 센치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이 제안은 공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비론은 항상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감사합니다.